송재원 기자, SKT 얘기해 볼까요? 올 4월이었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 결정을 내렸습니다. SKT의 1,347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요. 개보위가 출범한 이후에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4월 당시 SKT에서는 전체 이용자 2,300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등 25종이 유출이 됐습니다. 개보위는 SKT가 2,000개가 넘는 서버 계정 정보를 아무도 없이 저장하는 등 불법적인 침입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가입자 인증과 이동통신 서비스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 2,600만 건도 타사와 다르게 암호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개인정보위는 SKT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라고 했지만 SKT는 석 달이 지나서야 확정 통지를 보낸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SKT 입장에서 보면은 해킹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통신사 옮길 때 위약금 면제해줬잖아요. 이미 수천억 원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또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런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개보위는 이런 기준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서 부과를 결정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SKT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마치 시범 케이스처럼 최대 과징금까지 결정한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신들이 조치한 내용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이런 식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을 정도인데요. SKT는 아직 개보위 의결서를 못 받은 상태인데 의결서를 받아본 뒤에 입장을 정하겠다면서 사실상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한 상황입니다. 최종 과징금 결정까지는 법정 공방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혜성 기자, 이번에는 상법 개정안 얘기해 볼까요? 2차 상법 개정안인데 더 센 상법 개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 뭡니까? 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앞서 7월 3일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인데요.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인데요. 먼저 집중투표제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적용이 되는데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 이사 선임표를 부여받아서 집중투표, 말 그대로 부여받은 이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집중투표제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소액주주들도 원하는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지금까지는 우선 주식 수대로 의결권이 주어졌었기 때문에 당연히 표수를 더 많이 가진 대주주가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중투표제 도입 후 이사 3명을 뽑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주주는 주식을 100주, 소액주주는 5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이사 3명을 뽑으니까 대주주는 300표, 소액주주는 150표를 가지게 되겠죠. 여기서 핵심은 가진 표를 한 사람에게 다 몰아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액주주가 150표를 한 사람에게 다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이사 3명 모두 다 대주주가 원하는 사람으로 구성되기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사회가 다양해지면서 대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견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이라는 게 대주주의 역량만으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소액주주들도 원하는 이사가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대주주 견제 장치가 생긴 건데 또 하나가 분리 선출해야 되는 감사위원도 늘어난다. 이런 거잖아요. 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사진이 아닌 사람으로 최소 1명만 감사위원을 따로 뽑으면 됐었는데 앞으로는 최소 2명은 감사위원을 따로 분리해서 선출해야 합니다. 이 감사위원이 경영진을 감시하는 자리라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도 좌우할 수 없도록 독립성을 강화해서 제대로 경영진을 감시하고 회계도 들여다보게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넘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경영의 투명성을 늘린다라는 차원이고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출생아 수가 늘었다라는 건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올 6월에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후에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까? 네, 계속 줄기만 했었던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3.6% 증가했습니다. 매달 태어난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9,953명으로 작년 6월보다 1,700여 명 늘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2024년도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게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명이 안 되지만 2023년에 비해 0.03명이 높아진 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늘어난 건 환영할 만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10년 가까이 줄기만 했던 출생아 수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네, 우선 코로나 이후에 혼인이 꾸준히 증가했고 또 출산을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난 것이 반등 이유로 꼽힙니다. 실제로 30대 초반과 후반 출산율은 각각 5.6%, 7%씩 늘었는데요. 반면 20대 후반의 출산율은 3.3% 줄었습니다. 근데 이번 통계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비혼 출산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비혼 출산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건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네, 전체 출생아 가운데 비혼 출산율은 10년 전 2%에서 작년엔 5.8%까지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비혼 출산율이 큰 폭으로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통계청은 혼외자를 보는 사회적 인식과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결혼하지 않아도 출산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2008년 21.5%에서 작년에는 37.2%로 올랐습니다. 다만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해도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2020년 OECD 37개국 평균인 41.9%보다 크게 낮습니다. 주요 국가들과 달리 비혼 출생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은데요. 달라지는 가족의 개념을 법과 정책이 따라가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진 점이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데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